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내 주식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잖아요.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. 잘하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본인의 부족한 실력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하다가 다 하고 나면은 돌이켜 보잖아요.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들이 이런 거겠구나, 개선해야 될 점들이 이런 거겠구나,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데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짚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매 복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,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교정했을 때 주식 실력이 향상되는 것인지,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네, 풍국주정의 과거 차트인데, 일단 과거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 모양이 되게 상징성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.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는 매수를 시작했다, 매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종목이 하락을 거치죠. 하락 중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겠죠. 그렇게 해서 내 평단이 대충 15,000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든 건 만든 건데, 그 다음부터 이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. 왜냐? 여기서 뭔가는 하긴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저희 영상 많이 보고 아니면 저희 클럽에서 배우고 했으면은 이 안에서 리밸런싱을 이제 합니다. 매도를 하죠. 매도의 양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매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시점에 만든 비중이 있고 그 비중을 팔다 보니까 내 평당 근처에 왔었을 때, 여기 넘어갈 때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. 당연히 이때보다는 더 적게 있을 확률이 높겠죠.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매도했던 것도 목적성은 분명하죠. 이런 식으로 혹시나 더 떨어지면은 그때 기회 줄 때 매수해서 비중 채워야지. 근데 이 흐름, 내가 원했던 이 흐름을 안 준 거예요. 그러고 그냥 올라가니까 비중만 떨어진 상태에서 보합권을 지나갑니다. 그럼 얼마 남지 않은 비중으로 계속 이 이후에도 수익은 챙겨야 되니까 매도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일정 시점에서 끝나요. 그리고 수익은 뭐 나든 안 나든 뭐 되게 미비할 거고, 네,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여기서 되게 많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, 그쵸. 지나고 나면 이게 아쉽게 되니까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여기서 뭐 누군가는 약간 수익 났다, 아니면 누군가는 앞에서 너무 많이 팔아서 역전도 못했다, 마이너스로 끝났다,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고 수익 났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익이 아니니까,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거 잘 탈출했어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. 근데 최고점 가격을 봐버린 겁니다. 그러면서 갑자기 괜찮았는데 멘탈을 빵 때려요.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면서. 그러면서 자신의 매매를 복귀를 하죠. 여기서 되돌아봅니다. 내가 여기서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이거 수익이 얼마야? 여기서도 버텼는데 내가 그냥 좀만 더 참을걸, 막 이런 식의 복귀를 해요. 이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좀 공감되지 않나요? 그죠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뭔가 좀 어떤 특정 악재를 맞고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을 때는 기회니까는 더 사라.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은 기회를 준다. 여기서 더 샀어야 된다. 그래서 평단이 15,000원이 아니라 뭐 12,500원으로 낮췄거나 만원에 그냥 막 여기 가득 채워놨었으면 여기서 2배도 먹는 거다. 뭐 이런 식의 논리까지 이어지는 이제 흔한 얘기죠. 주식에서 노하우라고 알려지는 얘기이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. 네. 근데 이러한 지금의 행동들이 매매 복귀라고 볼 수 있는데, 나는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복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복귀를 할 때 사람들이 잘못된 전제를 세우고 있습니다. 뭐냐? 요 흐름을 봤잖아요. 후행성으로 이미 일어난 요 상황을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다 껴맞추는 거예요. 어떻게? 이 흐름을 눈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과연 최고의 결과, 가장 좋은 결과, 더 나은 결과,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까? 뭐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으면 됐을까,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생각은 좋은데 방법은 잘못됐다. 왜냐? 기준점을 이걸로 잡으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여기에 맞춰진, 여기서 가장 좋은 결과 또는 더 좋은 결과,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몰빵 또는 여기서 신용미수 써서 또는 여기서 집문서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파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결과 아닐까요?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? 이게 실전성이 있을까요? 현실에서 이거를 복귀해서 이게 가장 좋은 결과였지, 그 값을 구했어요. 그걸 알았어요. 근데 그 다음 실전에서 이거를 쓸 수 있을까요?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실효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.
그래서 이거는 내 실력 성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. 근데 내 마음은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했었던, 여기서 다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팔았어야지, 이걸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 했었던 매매랑 비교하면서 잘못된 거를 막 수정 아니면은 보완, 정정 하려고들 많이들 하세요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정 보완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. 아, 내가 손실 상황에서 소위 리밸런싱 한다고 부분 매도 하는 거는 떨어지면 먹힐 때는 있지만 안 될 때가 있구나.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 매도를 덜 해야지, 혹은 안 해야지,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, 네. 본전 이상 갔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베팅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뭔가 좀 내가 안 했던 행동들을 계속 상정하면서 여기다가 넣었을 때 더 결과가 나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도전하죠, 다음에. 네. 그죠? 더 나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거니까,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. 네.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백도죠. 여기서 잘 리밸런싱 하던 사람이 리밸런싱을 안 하게 된 거니까, 하락했을 때 그냥 물린 채로 가만히 존버해야지 이렇게 바뀐 거니까는 오히려 더 백도한 거거든요, 이거는. 네, 맞아요. 잘 가고 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역주행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, 그거를 이제 더 나은 결과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좀 주객이 바뀌는 이런 일인데, 주식에서는 참 많죠, 그런 경우가. 그래서 그러면 진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뭐에 집중해서 복귀를 해야 되는가? 저는 주식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매매 복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황을 되짚어 봅니다. 상황. 내가 여기서 포인트 상황이 있을 거예요. 여기서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가,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는가, 아니면 이 가장 최저점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놨는가, 이 리밸런싱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, 보합을 지날 때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. 일단은 이 정도. 그럼 이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. 내 비중은 몇인가, 내 평단은 몇인가. 비중과 평단. 그래서 클럽에서도 제가 매매 코칭하고 피드백 해드릴 때 이 포인트의 각각의 비중과 평단을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1번에서 상황을 알고 1번에서 2번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때도 비중과 평단을 알게 되면은 변화된 게 보이죠.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도 비중과 평단을 알면은 넘어간 게 보이죠.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도 그걸 알면은 다 보입니다.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복귀해 보는 거,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상황을 바꿔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,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것 같아요. 중간이 이제 3번이니까 3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, 이렇게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매도를 했잖아요. 분할 매도를 했잖아요. 리밸런싱 차원에서. 근데 생각해보면 오른다고 해서 그냥 매도만 하라는 법 없거든요.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든 뭐 물타기든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 매수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. 네. 매수를 했었으면 뭐 평단도 낮아지고 비중도 더 지키고 그러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건데, 네. 왜 매수를 안 했지?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난 매수를 했었어야 되네,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왜 매수를 안 했을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3번 상황에서 비중이 너무 높았어. 예를 들면 난 여기서 이제 맥스로 100%를 들고 있었어. 그러니까는 올라가면은 나는 좀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,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매수를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, 이런 그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이 가는 게 아니라, 나는 왜 매수를 안 했을까? 여기서 100%였던 상황이 문제 있을 수 있었겠구나. 그쵸. 나는 여기서 왜 100%였을까? 여기서 이미 한 70% 들어가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구나.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 물타기를 했구나. 그런 앞서 상황에서의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선택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, 이미. 그 선택과 그 상황을 살펴봐야지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돼. 존버했다가 여기서 때렸어야 돼.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100%인데 이미 다 이제 비중 다 쳤는데 올라가는 내내 계속 존버하고 있는 건 이거 이미 이상한 거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 더 복귀 방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, 제가 얘기했었던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내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놨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, 이걸 고민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려면 이때 이 포인트 상황에서 내가 비중과 평단이 얼마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요 상황에서 내 비중, 내 평단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없어요. 저희 클럽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걸 하거든요. 저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. 근데 밖에서, 사석에서 밖에서 본 사람들이
분들이 이거를 대부분 모릅니다. 왜냐? 지나가고 나서 HTS나 MTS에서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그 정보로만 보게 되면 요때 내 비중과 평단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매매하면서 기록해놓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이런 매매 복귀를 위해서 따로 정리해놓지 않으면은 이거 알 수 없는 거다. 그래서 다 지나고 이때 가서 그냥 돌아가서 나 매매 어떻게 했는지 바이 앤 셀 차트만 보면서 복귀하게 되면은 그건 답도 안 나온다.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. 이거 실제로 클럽에서 이제 매매 일지 쓰고 아니면 저한테 어떤 개인 매매 할 때 피드백 받으면서 코칭 받으면서 저는 여기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나요? 할 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, 기본적으로 이걸 파악해야 저랑 얘기가 가능하니까 이 습관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저랑 요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. 제가 경험치가 더 많다 보니까 여기서 회원님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아니면 성향을 봤을 때 아니면 현재 훈련의 정도를 봤을 때 실력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도전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. 도전을 피하면 안 돼요. 왜냐? 내가 지금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. 그냥 나 도전할 거야.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가리고 그냥 이거는 미친 짓이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맞는 도전을 한다. 그래야 더 좋은 결과로 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. 그거를 잘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매매를 했었을 때 최종 수익값이 올라간다. 그리고 그걸 잘하면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수익 극대화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죠. 자,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복귀하고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,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한번 좀 시간의 흐름을 처음부터 매수하는 시점부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로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 거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를 이제 어니스트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복귀하면 되는지 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여기 17,500원 부근, 요 부근에서 그냥 괜찮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내 평단 17,500원이죠. 한 비중 30% 채워볼까? 하면서 채웠어요.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 아닌가요?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잘한 거야 아닌 거야를 어떻게 알아?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비중 30% 채워볼까? 17,500원에 비중 30% 채워볼까? 이거 자체는 잘했다 못했다를 이 상황에서는 판단할 필요는 없다. 대신에 그래도 판단을 한다면은 비중 30%가 나한테 맞는 비중 맞아? 요 정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정도 계좌 상황이야? 그 돈 써도 되는 상황 맞았어?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.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뭐 박스 흐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러더니 이렇게 급하게 여기 소위 말하는 15,000원 라인을 벗어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를 겪게 될 텐데 네.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앞에 내가 했던 거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. 아까 여기 100%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냥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100%가 됐겠죠. 그리고 평단이 15,000원이 됐겠죠. 네.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뭐 이런 흐름에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? 제일 먼저 15,000원 깨지고서 요 상황,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17,500원에 30%였잖아요. 근데 매수 이후에 하락 흐름이 나온 거예요. 하락 흐름 보여졌죠? 분명히 보여졌습니다. 이 상황에서.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요. 고민을 하다 보면은 큰 틀에서 그래 나 보수적으로 할 거야 기다리겠어 떨어지는 칼날 잡지 않겠어 이러면은 요 상황을 그냥 유지하면서 여기를 지나갑니다. 비중 30%에 17,500원인 상황으로 그냥 지나간다. 네, 이게 흘려보내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괜찮고 실력도 있고 물론 이 모든 종목이 괜찮다는 전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가격적 이점을 이용해서 받아주겠어 매수를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몇을 만들 것인가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40, 50까지는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어니스트 여기서 30, 그 다음에 저점 깨지게 되면은 20% 추가 매수 이렇게 외우는 건 곤란해요. 왜냐? 50이 객관적으로 모두한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한텐 되고 누구한텐 안 되는 숫자고 그 차이는 그냥 실력과 경험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다. 여기서부터는 나한테 맞춰야 된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에게 맞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.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네요. 그죠? 그쵸. 이걸 몰라요, 다들. 답답해하죠.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야,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란 얘기야.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인즉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컨트롤하기 용이한지 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. 이거를 좀 달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만약에 이 7,67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평단이 15,000원인데 비중 100%로 꽉 채워서
어니스팀한테 주면 그럼 어니스팀은 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?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 네. 어니스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? 매도 먼저 무조건 하죠. 비중이 100이라면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매도 이렇게 있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. 매도를 한다라는 거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보세요. 아, 여기서 매도할 게 아니라 매수를 했었어야 되네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복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으니까 네. 복귀의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. 그쵸. 네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서 만약에 100%까지 비중이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매도는 그냥 필수적인 거고 달라진다면 아마 이제 뭐 평단 근처까지 가고 이 이후에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황을 복귀한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뭐 저도 여기서 1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복귀를 하든 아니면 실제 매매에서 저는 여기서 100을 안 만들 것 같아요. 100을 절대로 안 만든다. 왜냐? 하락 중에 저는 100을 만드는 거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하락의 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벌써 100을 한다고? 이거 흐름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. 이대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100이면은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. 이때도 매도밖에 없어요. 비중 100이란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매도밖에 없구나. 나 외통수 걸렸구나. 이 의미라서 저는 하락 중간에 100을 만드는 일은 없다. 그냥 이 상황 만든 거 자체가 잘못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후에도 좀 들어볼까요?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이 아니라 몇으로 맞춰놨을 건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. 네, 여기서 이제 복귀하는 시점에 만약에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이 비중이 100이었었다. 그래서 나는 매도했고 매수를 못 섞었다. 이 사람이 복귀할 때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비중이 과연 몇이었으면은 이때 매수를 그래도 섞어가면서 할 수 있었을까? 이거를 고민해 보세요. 그러면 자신만의 X값이 나올 겁니다.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여기서 한 80 정도까지도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. 근데 제가 가르쳐 본 많은 아직 자신을 명확하게 모르는 대다수의 초보자를 포함한 아직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80까지 가면은 좀 힘들어 하더라. 이게 저의 의견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. 15,000원 평단에 80% 비중을 채워놓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50%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그거 못한 거잖아. 그러므로 80이 아니라 뭐 30이었어야 돼 아니면 없었어야 돼 그게 더 나은 거야 라는 그런 복귀로 가는 건데 네.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80%나 비중을 들고 이렇게 물린다고? 왜 그래야 되는 거지? 라는 생각도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이게 아마 이 차이 같아요. 굉장히 많은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은 시합장이 여기가 될 거예요. 요 안에서 이 주가가 움직일 때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만드는 비중은 어찌됐든 이 종목의 주가가 여기서 일로 이동했잖아요.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은 나의 시합장은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범위를 재조정해야 돼요. 나는 요 상황에서 이 흐름 안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요 흐름은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. 이 원리는 같아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상황을 만들 때 요 박스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서 수익을 내려면은 지금 저 흐름에서 비중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네. 평단이 좀 많이 틀어져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서 첫 번째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결과적인 거지만 어디까지나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. 네. 평단이 지금 15,000원인데 왜 50%야?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낮춰가고 평단도 낮춰가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그걸 능동적으로 해내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100을 채워버리면은 그 뒤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내몰리게 되니 내게 뭔가 선택권이 있는 정도로 비중을 채운 게 80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. 그쵸.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앞에서 잘못했잖아.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했지. 내가 원하는 흐름 안 나왔지. 다 인정하는 거기도 해요. 근데 매매하다 보면 이런 상황 진짜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.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맞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란 게. 그쵸. 그러고 저 상황을 빠르게 인정하고 여기서 만회하는 매매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. 그러면은 수익 내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을 낼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수익 내고 끝난다 도망가듯이 그게 아니라 수익을 이제 여기서 재조정해서 수익을 만들어냈어.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네. 이제는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넘어갈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죠. 이건 전부 다 평단과 비중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. 이 연결이 스무스하고 부드러울수록 잘하는 사람, 컨트롤 능력치가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.
이것도 이제 여기서 연결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죠라는 것도 그 앞서 상황에 다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비중이 얼마 없었다. 그럼 뭘 이렇게 다 이어갈 수 있겠어요. 그냥 여기서 새로 매매하는 건데 그거는. 그러니까는 그거 앞서 상황에서 내가 왜 다 매매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고 조정을 한다면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조정을 하는 거지 이 이후에 뭔가 나는 왜 못 이어갔지?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후회다 이런 얘기죠 이게. 네. 여기서 앞뒤 맥락 다 빼고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중평단 몇이야? 여기서 비중평단 몇인데 보게 되면은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 만약에 비중 한 20% 남았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? 못 갈 거예요. 그 전에 끝납니다. 20% 비중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? 사면 되잖아요. 그래서 다시 80% 만들면 되죠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네, 맞아요. 맞는데 그럼 20% 비중 가지고 60%를 더 샀어요. 여기서. 그러면은 내 평단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. 평단 변화. 더 이상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다.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존버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. 그것도. 네. 본인에게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익절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갈 확률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게 매매적인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선 크게 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좀 다른 형국이 펼쳐질 거예요. 내가 평단을 이 밑에 들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. 그쵸. 자, 뭐 이런 식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주식 잘하고 싶어서 매매 일지 쓰고 복귀하고 그러는 거 뭐 그런 분들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근데 뭔가를 할 때 올바른 방향이면 더 좋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행동들을 반성하고 좀 고쳐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어야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.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. 그냥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면 내가 뭘 해야 됐을까? 존버했었어야 됐을까? 뭐 매수를 더 이어갔었어야 됐을까? 뭐 예를 들면은 21선 위에서 뭐 손절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? 뭐 이런 단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뭘 적용했을 때 좋을까? 이렇게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었으며 그 상황이 적합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그 옵션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최선의 선택들을 한 건지 아닌지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상황을 계속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간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어그러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요. 잘못된 포인트를 하나씩 교정하면 상황 개선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상황이 예전보다 개선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아집니다. 그게 이제 맞는 흐름이라는 거죠. 네,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드려 보고 싶었고 구체적으로 요 케이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풍국주정이 이거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 막 직격탄 맞을 때 그때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마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이 주식으로 매매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려운 그런 심리적 어려움도 겪고 그 이후에 수익도 크게 내고 막 그런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그냥 저희 하는 얘기로 그냥 얘기로 듣느냐 아니면은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같이 그 안에서 상황 판단하고 교정하고 그러느냐는 정말 다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 드리려고 실전 투자 클럽 하고 있는 거고 오시면은 실력 쌓고 수익 내고 하는데 양쪽으로 다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신뢰하고 오셔도 되고요.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이랑 영상 설명란에 클럽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놓고 링크 걸어놓고 있습니다.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구독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